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되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씩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무상버스 공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 측은 주지사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IRS가 직접 운영해온 무료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 파일 운용이 내년 세금 보고부터 중단됩니다.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프로그램을 시행 1년 만에 중단하게 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 일원의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내일 출근길엔 영하권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기온은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5주째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공화당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 9월 이후 10여 차례의 표결이 모두 무산된 뒤에 나온 첫 돌파구입니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합의안은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등에 대해선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결국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화당은 오는 12월에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이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받는 대가로 셧다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처를 철회하고 모든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보장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 예산도 복구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에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버니 샌더스 등 진보 성향 의원들도 끔찍한 실수라며 중도파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대부분 합의안에 찬성했으나 랜드폴 상원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0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12,800건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셧다운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제사가 여전히 부족해 운행 차질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항공청 명령에 따른 항공편 감축 3일차인 어제 미국 전역에서 2,800여 편이 결항되고 10,000편 넘게 지연됐습니다. 뉴욕, 시카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 간 공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항공사 협의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4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편 차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공항에 미칠 영향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달 말 추수감사절 전 2주 동안 항공편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항 관제사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동안 항공편 운행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피 장관은 항공교통 관제사 1,000에서 2,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매일 15에서 20명가량이 은퇴하고 있어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된 이후에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등 스냅 지급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을 발표하고 법원마저 오락가락 판결을 하면서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액 지급 중단을 명령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스냅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판결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줄리 리켈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1월 스냅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다른 중요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하급심이 지원금 전액을 명령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는 거의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있었고 일부 지급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11월 들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행이 진행되진 못합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7일 정부에 11월분 전액 지급을 지시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행정 집행정지 조치입니다. 농무부는 8일 밤 늦게 발표한 지침에서 2025년 11월분 지원금 전액 지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 연방분 취소 및 초과 지급에 대한 주 정부 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에서 양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에 합의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합의안엔 스냅 지원금 예산 복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솔직히 말해보자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도 줄 수 있지만 단순한 관세는 심지어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역 중단이 단순 관세보다 훨씬 부담스럽다며 위대한 우리 건국 시조들은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라며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린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관세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선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보라며 우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중받는 나라이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으며 주식시장도 기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수조 달러를 벌고 있고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도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를 배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일 중소기업 등이 제기한 트럼프표 관세 관련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1,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절대의 우위지만 심리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무상버스 공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지원 강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맘다니 당선인 측은 주지사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푸에르토리코 방문 자리에서 만난 취재진에 맘다니 당선인의 계획을 추진할 준비가 안 됐다며 무상버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 승객에 한해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돈을 빼내는 계획을 지금 당장 제시할 순 없다고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교통편을 제공할 방법을 찾는 건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 1월 시작되는 주의회 회기에서 보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 준비 중이며 연간 $150억 들여 이세아동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삭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로선 충돌 코스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장에 당선된 맘다니는 무상버스, 생후 6주부터 5세 대상 보편적 무상보육,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동결 등 공약을 내세워 뉴욕 시민의 마음을 샀습니다. 임대료 정책은 시 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무상버스와 무상보육 공약은 주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무상 시내버스 정책엔 연간 $8억 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IRS가 직접 운영해온 무료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 파일 운용이 내년 세금 보고부터 중단됩니다.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프로그램을 시행 1년 만에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3일 각 주 감사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엔 다이렉트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빠르고 간편하게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연방정부의 세금 낭비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서비스는 비효율적이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RS 커미셔너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사용률이 높지 않고 민간 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9만여 명이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세금 보고를 마쳤는데 이는 202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입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의 진료에 대한 메디케어 진료비가 2.5% 삭감됩니다. 진료비 평가도 단지 진료 시간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진료 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전문의 단체들은 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산정 방식을 재평가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과와 위장내과 등 전문의의 평균 진료비가 내년부터 2.5%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치의와 일반 진료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은 1에서 1.3% 인상됩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예산안에 포함된 1년 한시 2.5% 인상 조항이 반영되면 3.5에서 3.8%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만족도와 예방관리, 재입원율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 시스템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더 유리합니다. CMS는 이번 조치가 시간 중심의 낡은 기준 대신 실제 업무 효율성과 현대적 진료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일부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지급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규정은 기존의 미국 의사협회 산하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시간과 난이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의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문의 진료의 가치를 폄하하고 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삭감은 환자 복잡성 증가와 진단기술 발전 등 현대의학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 일원의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내일 출근길엔 영하권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이 뉴욕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 뉴저지주 버겐, 허드슨, 유니언, 에식스 카운티,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에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적용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화씨 50도대를 보이던 기온은 낮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강하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원의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은 더 내려가 내일 아침 뉴욕시 최저 기온은 화씨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 40마일에 육박하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내일 오후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북서쪽 지역엔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요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의 에드 마틴 검사장은 온라인 메시지 X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드니 포월 등 트럼프 측근 법조인과 우파 방송인 그리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스가 포함된 사면 포고령을 올렸습니다. 포고령은 2020 대선 후 미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국가적 부정의를 끝내고 국가적 화해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결과 전복을 꾀한 의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의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트럼프와 기소됐던 공범 일부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주 검찰 혹은 그 아래 시 검찰이 아닌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피고인, 피의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필 불트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은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50년 모기지 도입을 작업 중이라며 이는 주택 구매자들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본인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그래픽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 얼굴 밑엔 30년 모기지, 트럼프 대통령 아래엔 50년 모기지란 문구가 나란히 배치됐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대공황 회복을 위해 30년 모기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0년 모기지는 은행과 건설업체에만 이득이란 지적입니다. 모기지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낼 원리금 부담은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 소유자의 자산 축적 속도는 둔화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은 7일 뉴욕을 살리자는 구호를 내걸고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선거 출마 영상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주로 만들었다며 엄청난 세금과 감당하기 힘든 렌트, 치솟는 에너지 비용, 기록적인 식료품 가격으로 가정을 짓누르고 경찰에 반대하는 동시에 주지사는 공산주의자와 친분을 쌓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뉴욕을 가족과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줄 성과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며 호컬 주지사가 만든 재앙을 수습하고 뉴욕의 위대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콜니코프 코넬대 총장은 7일 성명에서 4월부터 코넬은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됐고 이는 모든 캠퍼스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구를 방해했다며 오늘 나는 코넬이 연방 정부와 합의에 도달해 대학의 연구 자금 지원을 즉시 복원하고 지속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의는 코넬이 우리 스스로의 정책과 절차를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누구를 고용하고 입학시킬지 선택하며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부 감시나 승인 없이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측은 미해결 청구를 종료하기 위한 조건으로 3년에 걸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 익명화된 학부 입학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